연방우정청의 우편 요금을 또 인상합니다. 작년 1월 이후 세 번째,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인상입니다. 수천 파운드의 다진 쇠고기가 대장균 위험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첫 흑인 총장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결국 사임했습니다. 오늘 집중보도 시간에는 회계법인 텍슨의 손원수 회계사를 통해 2024년 미국 세금 보고 일정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 대법원 건물에 무장괴한이 침입해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지난 1일 페이스북 등 소셜을 통한 온라인 판매 시 강도 등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월의 2023년 성장지수 보고서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일리노이는 지난해 아웃바운드 이사가 가장 많았던 상위 3개 주 중에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딸을 사회적으로 성전환시킨 후 그 사실을 숨긴 학군을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는 더 더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방우정청이 우편 요금을 또 인상합니다. 작년 1월 이후에 세 번째, 지난해 7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인상입니다. 어제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일종 우편물의 우표값이 오는 21일부터 현행 66센트에서 68센트로 오릅니다. 국내 엽서 배송료는 51센트에서 53센트로, 국제 엽서 배송료는 1달러 50센트에서 1달러 55센트로 각각 오릅니다. 우표값 외에 우선 취급 우편, 프라이얼러리 메일 5.7%, 우선 취급 속달 우편, 프라이얼러리 메일 익스프레스 5.9% 등 대부분의 우편 서비스 가격이 같은 날이기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우정국은 2022년 처음 선보인 동일 지역 당일 2길 배송 서비스 USPS 커넥트 로컬 요금 등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정청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문제가 있었던 이전 가격 모델의 여파가 여전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USPS의 Delivering for America 10개년 계획이 추구하는 재정 안전성 실현을 위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미국의 우편 요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며 배송 서비스도 탁월하다고 덧붙입니다. 미국의 우편 요금은 9명으로 구성된 USPS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루이스 디조이 청장은 지난해 USPS가 적자 구조를 벗어나 자립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요금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천 파운드의 다진 쇠고기가 대장균 위험으로 인해 리콜되고 있는데요. 농무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 제품은 12월 22일 밸리 미트에서 생산됐습니다. 이 제품은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간으로 배송됐으며 규모는 약 7,000파운드에 달합니다. 포장에는 USDA 검사 마크에 EST5712라는 시설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데요. 농무부는 일상적인 검사 과정에서 오염을 발견했다고 밝힙니다. 질병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첫 흑인 총장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결국 사임했습니다. 글로딘 게이 총장은 어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학교 이사진과 상의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게이 총장은 지난달부터 자신이 과거에 발표한 논문에서 표절 증거가 발견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하버드대는 당초 게이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 2편에서 인용 표시가 불충분한 부분이 발견됐다면서도 문제가 된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게이 총장을 옹호했죠. 그러나 새해를 맞은 뒤 추가로 표절 의혹이 공개되자 게이 총장과 대학 측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 총장에 대한 표절 의혹은 지난달 5일 연방 하원이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유대인 혐오 여론과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 이후에 본격화됐는데요. 당시 게이 총장은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일부 학생들의 과격한 주장에 대한 질의를 받고 하버드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대답해 보수층의 반발을 샀습니다. 게이 총장은 뉴욕의 IT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지난해 7월 흑인 최초로 하버드대 총장 자리에 올랐지만 5개월여 만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하버드대가 1636년 개교한 이후 최단기 총장 사임 기록입니다. 한편 글로딘 게이 전 총장의 빈자리는 현직 옐런 가버 교무처장으로 임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그는 경제학자이자 의사 출신입니다. 오늘 집중보도 시간에는 회계법인 텍슨의 손원수 회계사를 통해 2024년 미국 세금 보고 일정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손 회계사는 연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 등 중요한 날짜를 잘 기억해 차질 없이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즉 2024년 IRS 세금 환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5년 만에 대부분의 납세자의 2023년 연방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이 기존 날짜인 4월 15일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월 마지막 주 전자신고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기 시작해 마감일은 4월 15일이었죠. 단 사업체 중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의 경우 마감 기한은 3월 15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S코퍼레이션 또는 파트너십 듀데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4월 15일 날이 듀데이트라고 알고 계신데 4월 15일이 아니라 3월 15일이 듀데이트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 많이 하시는 개인보고라든지 또는 C코퍼레이션 좀 큰 회사들 이런 일반적인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이 세금보고 듀데이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15일까지 세금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회계사는 되도록 마감일은 어기지 말 것을 조언했는데요.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은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의 5%이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0.5%, 최대 연 25% 정도에 달한다며 세금은 연중 나눠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분기마다 추정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환기시켰습니다. 텍스를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내는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링을 듀데이트까지 하지 않아서 내셔야 되는 그런 벌금이 있습니다. 레이트 페이먼트 텍스를 내지 않아서 벌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 더 큽니다. 레이트 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나 또는 C코퍼레이션 4월 15일까지 보고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원래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페널티도 없습니다. 원래 그 레이트 파일링 페널티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납부하실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페이먼트를 늦게 하셨을 경우에는 조금 세금이 무겁습니다. 벌금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보고 마감 시한인 4월 15일 또는 3월 15일까지만 내면 된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고 듀데이까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연중에 미리미리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라든지 스몰 코퍼레이션 같은 걸 경영하시는 분들 또는 파트너십 하시는 분들은 연중에 2024년이지 않습니까? 2024년에 본인 비즈니스라든지 파트너십에서 이익이 날 거라고 합리적으로 예상을 하시면 연중에 미리 그때그때 내주셔야 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세금을 2024년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 다음에 2025년 1월 15일 이렇게 4번 나누어서 내셔야 되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에스티메이트 텍스만 12월 15일, 그러니까 2024년 텍스를 2024년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이렇게 1년에 4번 납부를 해줘요. 아울러 늦게 제출하게 되는 경우는 IRS 양식 4868을 제출해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다며 6개월 더 늘어난 10월 15일이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4868이라고 하는 폼이 있습니다. 4868.
비즈니스는 7004라고 하는 폼이 있는데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인데 요거를 온라인으로도 파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종이로 페이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IRS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본인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표시하고 메일 또는 그 온라인으로 파일을 하시면 된다. 그럼 신청 후 환불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따라 대개 2, 3주 이내 연방 세금 환급금, 수표 또는 직접 입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서의 종이 버전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신고서가 IRS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처리 시간이 있어 절차가 시작될 때 최소 3, 4주 정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손회계사의 설명입니다. 끝으로 IRS 소득세 환급 신청 후 지연이 발생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내 환급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IRS 웹사이트의 도구를 사용해 환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또는 IRS 투고 앱을 다운로드해 환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빠른 경우에는 2주, 조금 더뎌도 원래는 4주 안에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irs.gov, irs.gov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인 그 현재 리펀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제쯤 본인 리펀드 책이 도착할지 또는 그것도 역시 제일 좋은 거는 e-파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계좌, 은행 계정으로 그 디렉트 디파짓 되도록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환급을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새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고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기존엔 차량 구매 후 세금 보고 때 돌려줬는데 공제 시점을 차량 구매 시로 앞당긴 겁니다. 손해계사는 소비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전 소득 등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 공제액이 수정된 조정총 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 보고 때 공제액 전체를 IRS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차 때문에 오해하시는 게 제일 많은 것들이 한 7,500불까지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돈으로 주지는 않고요. 세금이 낼 게 있는 경우에 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 샀는데 나 왜 7,500불 못 받냐. 그분들이 소득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금 낼 것들이 7,500불 이상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내신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제 소득이 많지 않아서 내셔야 될 세금이 7,500불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환급 받기는 어렵다. 리펀더블 크레딧이 아니라 난 리펀더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 대법원 건물에 무장괴한이 침입해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콜로라도주 경찰은 밤사이 콜로라도 대법원 건물에 무단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힙니다. 괴한은 2일 새벽 대법원 건물 창문에 총을 쏘면서 진입한 뒤 경비원을 위협해 열쇠를 받아냈고 7층 등에서 총격을 여러 발 가했는데요. 괴한은 새벽 3시쯤 경찰에 자진 투항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번 공격 대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법원이라는 점에서 주목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도 자신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을 내리자 결정을 번복해달라며 소송을 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내린 민주당 소속인 메인주 벨로스 총무장관이 스스로 심사를 기피했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던 메인주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지난 1일 페이스북 등 소셜을 통한 온라인 판매 시 강도 등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범죄 다발 지역으로 지목된 것은 사우스웨스트 사이드입니다. 지난달에는 사우스 캠벨의 6100블럭에서 3건의 관련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사우스 메이플우드에서도 불과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강도들이 페이스북에 물건을 판매해 피해자들의 해당 장소로 유인한다며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가진 물건을 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의 미 대법원을 중심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경구용 낙태약을 구매해두는 여성이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임신 13주 이내 및 임신 전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제공해온 원격 의료기관 에이드 엑사스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문이 사전 유출된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비임신 여성의 낙태약 구매는 하루 평균 25건에서 11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에이드 엑세스가 비임신 여성에게도 낙태약을 제공하기 시작한 2021년 9월부터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이 알려진 이듬해 5월까지 약 9개월간 비임신 여성이 낙태약을 구매해간 경우는 약 6,000건으로 하루 평균 25건가량입니다. 이 수치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늘기 시작해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두고 각지 법원들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며 논란이 커진 2023년 4월께 정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 에이드 액세스에 들어온 비임신 여성의 낙태약 구매 요청은 총 약 4만 2천 건으로 하루 평균 118건이었습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이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제한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를 앞두고 있죠. 지난달 대법원은 먹는 낙태약 판매 문제와 관련해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불법 이민 감소에 따라 오는 4일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4곳의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합니다. 멕시코와의 통행이 다시 이루어지는 곳은 텍사스주 국경 도시 이글패스의 교량과 또 애리조나주 검문소 2곳,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검문소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해 12월 들어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하루에 거의 11,000명에 달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자 접경지역 다리와 검문소를 잇따라 폐쇄했죠. 또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텍사스주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AP통신은 전합니다. 연방정부 직원들이 철조망 절단에 나서지만 항소법원이 지난달 이를 중단하라며 텍사스주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죠. 그러자 법무부는 항소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습니다. 에버주 지사는 리오그란데 강의 수중 장벽 설치를 추진해 관련법 위반을 지적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럭업체 유홀의 2023년 성장 지수보고서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일리노이는 지난해 아웃바운드 이사가 가장 많았던 상위 3개 주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6월에 따르면 2023년 이주자들은 남동부 및 남서부 지역을 목적지로 선호했는데요. 텍사스는 2년 연속 6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주 지역으로 뽑힙니다. 6월 성장지수는 특정 연도 동안 특정 주 또는 도시에 도착하는 편도 트럭의 순이익과 해당 주 또는 도시를 출발하는 트럭의 순이익을 비교해 계산되는데요. 6월은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 매년 200만 건 이상의 편도 트럭 거래가 발생한다고 전합니다. 한편 일리노이주의 경우 새로운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 이후 주에서 약 3만 3천 명의 주민이 이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딸을 사회적으로 성전환시킨 후 그 사실을 숨긴 학군을 고소했는데요.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댄과 제퍼드 미드는 최근 이스트 락포드 중학교 교육부 직원들이 13살 딸이 작년 학교 상담사와 성정체성 관련 상담을 한 후 딸을 남자처럼 대하고 남성 대명사와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며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현재 법원 서류에 GM으로 언급된 소녀는 2020년 당시 11살이었는데요. 그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그 해부터 에린 콜이라는 학교 상담사를 2년 동안 꾸준히 만나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GM은 콜에게 남자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는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도록 요청했고 2022년 8월에 8학년이 시작될 때까지 모든 직원이 이에 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오늘도 대체로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약간의 눈발이 날리는 날씨 예상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36도, 밤 최저 28도. 목요일은 내일은 맑은 날씨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낮 최고 34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34도, 습도는 80%, 바람은 북서풍이 7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